일본의 국제금리가 2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10년물 기준으로 2.4%, 지난 199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4월 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신 대부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금리 올리면은 크립토 시장 또 빠지겠네, 이런 생각부터 드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XRP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구조 하나하나 풀어드려 볼 거고, 끝까지 보시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XRP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행이 작년 12월 이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올려버렸죠. 이게 199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거의 제로금리였었는데,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했던 나라가 드디어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4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최대 70%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차례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왜 일본 금리가 오르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일본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금리가 거의 제로였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가 거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저렴하게 엔화를 싸게 빌려다가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크립토 같은 이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인 거고,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공짜로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투자했던 자산들, 미국 주식,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XRP 뭐 이런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 이콜은 크립토 하락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단기적인 충격이겠죠. 그 충격 뒤에 벌어지는 변화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리플 XRP가 있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달라지냐? 일본 기업 입장에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지금 미국이란 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배럴당 $100를 돌파했어요. 에너지 비용이 기존 30%에서 50%까지도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 압박이 엄청날 거고, 게다가 빌리는 돈은 비싸지고 쓰는 돈은 많아지고, 그럼 기업들이 결제를 미루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납품업체에 돈을 못 받고요. 그 업체도 또 자기 거래처에 돈을 못 줄 거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유동성 경색이라는 대규모 장세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돈이 돌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외 송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쓰는 시스템, 이 스위프트죠. 이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 돈을 보내려면 미리 상대방 나라 은행 계좌에 돈을 쌓아놔야 됩니다.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미리 넣어두는 예비 자금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은행이 미국으로 송금 서비스 하려면은 미국 은행에 수백억 원을 그냥 묶어놔야 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 돈을 묶어놔도 별로 손해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묶어놓은 돈에다가 붙는 기회비용이 확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고,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으면 이자를 벌었을 텐데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ODL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로 즉시 유동성인데요. 작동 방식은 이래요. 보내는 쪽에서 자국 화폐를 XRP로 바꾸고요. 그 XRP를 3초에서 5초 만에 받는 쪽으로 보내고요. 또 받는 쪽에서 다시 자국 화폐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간단한 이 과정이 전부이자 끝입니다. 미리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겠죠. 보낼 때마다 그 순간 XRP를 거쳐서 보내면 되다 보니까 금리가 0%일 때는 기존 시스템이 불편하더라도 이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돈을 묶어놓는 거에 대한 기존 방식의 비용이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ODL처럼 돈을 묶어놓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의 장점은 점점 더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금리 인상이 리플 XRP의 실제 수요를 만든다는 논리의 핵심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이게 그냥 단순 이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죠. SBI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리플의 지분을 상당량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SBI가 2026년 2월 뭐라고 했냐? 일본 돈 100억엔 하나로 약 9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SBI 스타트 본드라는 이름인데요. 이 채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이자 외에
XRP까지도 보너스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사가 전통 채권 상품에 XRP를 결합시킨 건데 단순하게 XRP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금융상품에 XRP를 그냥 녹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는 분이 정말 적은데요. 일본이 올해 크립토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꿔버렸죠. 기존에 일본에서 크립토로 수익 내면은 최대 55%까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기타 소득으로서 분류를 했었거든요. 이러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크립토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번 개혁으로 인해서 이거를 20%로 확 낮췄습니다. 주식이랑 거의 동일한 투자 상품으로 재분류를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본의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기관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세율 안에서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거래량 1위 크립토가 뭘까요? 바로 XRP입니다. 업비트 같은 한국 거래소에 XRP 거래량이 많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최대 거래소에서 XRP는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자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기존 송금 시스템의 비용이 치솟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일본은 제도적으로 XRP가 금융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단기 하락 압력이 올 수가 있겠지만요. 또 그 뒤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구조적인 수요는 그 압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게 현재 공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흐름은 뭘까요? 현재 나와 있는 분석들 종합해봤을 때 일본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1% 부분까지 천천히 올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급격하게 1.5%까지 올린다? 이건 일본 경제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이런 경우에 엔크레이드 청산 압력은 존재하겠지만요. 한꺼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풀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의 세금 개혁 효과, SBI를 비롯한 기관들의 XRP 통합, ODL 사용량 증가, 여러 가지 수요 요인들이 하나씩 쌓이게 될 거고요.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거나 이러면 그림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시경제 데이터랑 일본은행 총재 발언까지도 종합을 해보면은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XRP 가격이 2,000원 부근입니다. 최고점 대비했을 때 64% 빠진 상태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2,000원 구간 지지선이 있고 또 2월부터 계속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소에서 빠져나가는 XRP 물량들 지난 작년 2월 이후로 16%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큰 손들이 거래소에서 빼가지고 개인 지갑에 넣고 있다는 뜻인 거고 한마디로 XRP를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 뉴스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요. 이 수급 데이터들 분명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립토 전체에 압력을 주겠지만 또 동시에 XRP의 실질적인 사용처 이 국제 송금 시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비용을 끌어올려가지고 ODL 수요를 구조적으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세금 개혁이랑 SBI 움직임을 통해서 XRP를 금융 인프라에 편입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이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팔까 말까 할 때는 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요. 차라리 매도하고 나온 수익을 욕심내지 말고 그냥 오늘의 나를 위해서 쓰는 재미를 찾는 것도 정말 좋은 투자 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시작한 투자겠지만 어느새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시장이 재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더 오를 것 같고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들 내가 원하는 목표 타점까지 찾아놓았지만 더 상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막상 현실적으로 익절하거나 이 수익 실현을 해보면은 갑자기 시장이 냉정하게 보여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그 코인을 보는 관점 자체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기 종합방에서 말씀드렸던 오브스라는 코인 목표 타점에 도달을 했고요. 또 수익 실현까지도 마침표를 찍었지만 흐름이 좋았다라고 해서 눈치 보기 매매처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차라리 냉정한 시각에서 재진입을 할지 말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제일 중요한 거 못 팔고 후회하실 바에야 일단 팔고 나서 익절하고 그 다음 대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